만날 텐데. 자, 오늘은요 윤도현 밴드 윤도현 형이 저번에 시즌즈에 첫 녹화에 함께 했는데 아니 참 이게 선배들 웃겨. 그냥 하긴 나도 후배한테 이렇게 막 얘기 못 하는구나. 되게 어렵게 야 너무 즐거웠다 하면서 얘기하다가 뭐 유튜브 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가지고 알았다 하면 되지 뭘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시냐고. 그래서 콘서트도 있고 윤도현 밴드가 다 오면 좋은데 오늘은 도현이 형만 와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냉제육, 야 이게 이제 진짜 맛있게 된다. 죽어 끝나고 먹자. 많이 해놨으니까. 두부김치랑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안주 중에 하나인데 소시지 떡구이. 이건 요리도 아닙니다. 맛있겠죠. 돼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윤도현 형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나? 네, 네, 안쪽으로. 이렇게 생겼구나. 시경이는 나오는 거야 일로? 형님. 뭐 음식 하느라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이게 그런 프로잖아. 그렇지 아는데. 앉으세요. 와. 갖고 올게. 어이구 땀을 흘리면서 음식을. 야. 밥 안 먹고 왔지? 안 먹었지 당연히. 다행이다. 안 먹고 운동 엄청 많이 먹었어. 먹으려고 배고파 죽기 직전까지. 다행이다. 냉제육은 어제 해놔야 돼서 아이고 어제 야 해놨고. 고맙다. 아니. 앉으세요. 너무 예쁘게 담았네 또. 이게 별거 아닌데 술안주는 짱이에요. 아유 맛있어 보이네. 군침 앉으시죠. 나온다. 아니 과일은 못 사왔고 너가 싫다 그래가지고 뭘 더 갖고 왔어? 이거 와. 선물 가져왔어. 이거 우리 LP랑 그러니까. 메탈 LP랑 이거. 많이 안 찍는 거잖아 이거. 이 한정판이야. 그러니까. 끝났어 이제 없어. 나중에 이런 게 돈이 돼요. 감사합니다. 이건 뭐야? 디퓨저. 센스 있네요. 디퓨저는 그냥 보통 다 쓰니까. 너무 좋다. 이게 딱 필요해 지금. 잘 됐다. 이게 맛있어야 될 텐데. 맛있겠지. 너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제 이걸 한 열 몇 번을 했단 말이야. 이제 좀 완성이 됐어요. 발로 할 수 있어, 눈 감고. 맛이 되게 잘 나와, 이제. 이거 너 막걸리잖아. 이거 먹어보고 싶었거든. 진짜. 여기.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술 마시는 방송이 처음 나온다. 진짜? 이거 취할 필요 없어요. 짠한 형 아니니까. 이게 좀 녹으면 더 맛있어요. 지금도 맛있어. 쨍하지? 진하다 되게. 나 이런 막걸리 좋아해. 이렇게 걸쭉하고. 빈속에 먹지 말고요. 나도 좀 먹어봐야겠다, 어떻게 된다. 이걸 찍어서. 맛있어. 맛있네. 맛있어. 얘는 별거 아니지만 지구에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소떡소떡 같은 느낌이네 이거. 그냥 이것도 마트 떡이 아니라 그냥 진짜 떡집에서 사온 거야. 맛있네. 밤에 TV 보면서 이거 해먹으면 그냥 살 계속 찌는 거예요. 이건 그냥 두부김치 했고. 너 진짜 이거 다 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편하게 드시면서 얘기하시죠. 나도 어제 그제는 시즌스 2번째 녹화하고 그게 일이더라. 끝나고 회식 아침 5시까지. 또 했어 회식을? 또 매주 할 것 같아. 출연료의 3분의 1은 회식비로 날라갔다. 야 너는 매주 하는구나 회식을. 나 옛날에 러브레터 할 때 7년 했는데 회식 한 5번? 7년간? 형은 원래 술을 막 많이 먹고 이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나는 좀 많이 안 했는데 너는 매주 하니까 스태프들하고는 굉장히 돈독해지겠다. 야, 형 7년을 어떻게 하냐? 나는 더 할 수도 있었어. 그래? 형의 KBS MC가 형한테는 되게 도움이 되는 걸 수도 있는. 도움 많이 됐고 나도 초반에는 분기마다 관둔다고 했었어 사실.
힘들어가지고. 두시의 데이트도 문세영님이 잠깐 휴가 간다고 한 달만 맡아달라 해서 했는데 형님이 계속 안 돌아오시고 내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도현이한테 넘겨줘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셨다 라고 하셨고, 러브레터도 소라 누나가 조금 힘들어서 잠깐 쉬는 동안만 해달라고 해서 대타인 줄 알고 나간 거야. 근데 프로그램 이름을 바꾸더라고. 윤도현의. 그래서 나는 그렇게 맡게 된 거야. 내가 그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MC 하고 나면 집에 가서 이불킥 하고 있는 거야 계속. 약간 너무 못하니까 내가 진짜 너 말대로 군인처럼 하고 이런 얘기 진짜 너랑 처음 해본다. 국군방송이라고 생각했더니 91.9를 틀었는데 국군방송이 나오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그게. 근데 그게 먹힌 거 아닌가? 사람들이 또 그런 걸 좋아하고. 뭐 좋아해 주셨으면 다행인데 나는 수려하게 막 뭐 이렇게 꾸미거나 이런 게 아니라 형은 그냥 맛있다 지금도 맛있네 뭐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근데 MC는 어쨌든 시청자랑 게스트와의 연결고리인데 그런 생각 못하고 솔직한 거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솔직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내가 하고 있을 때 영혼이 나가는 자괴감. 거야.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는 MC라는 게 이제 좀 이렇게 이해가 되고 내가 좀 잘못 생각했구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를 내가 왜 이렇게 여기다 집착을 했을까, 솔직한 거에. 그래가지고 이제 좀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구나. 바뀌었지. 그 열심히 했어, 그다음부터는. 형도 어쨌건 되게 막 스트레이트하고 막 형이 막 싸움꾼은 아니지만 근데 부드러운 스타일은 아니었었는데 점점 이렇게 유해지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 나도 그렇게 되게 많이 됐고. 근데 그 러브레터쯤이 형의 중간쯤이었던 것 같아 진짜 딱. 그 전이 좀 더 날것의 윤도현이 좀 세고. 맞아. TV를 하면서 조금 되게 부드러움이 더 생긴. 그러니까 DJ도 그렇고. 사회성이 생겼지. 근데 그거 그냥 좋은 거 아닌가?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음악하는 데는 나는 도움이 됐다고 봐. 공감하는 능력이 좀 많이 더 넓어지고. 그래서 내가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폭이 좁았다면은 넓어졌지. 소재들도 많아지고 좀 넓어지니까 이제 그 이면도 보고 뭐 이렇게 됐지. 좋은 것 같아. 아니 나는 그게 되게 뭐 좋아.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그렇다고 형의 어떤 근본을 잃고 막 변해버린 게 아니잖아. 이걸 잡은 상태에서 유해지는 것과 일로 가버리는 건 다른데 나는 얼마 전에 형이 나와줬을 때 그런 얘기 실컷 했지만 시즌즈에서 그 밴드를 이어가는 거가 난 정말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 진짜. 그래서 뭐 윤도현이 잘 됐어. 그래서 YB를 안 하고 계속 팝 곡 쓰면서 형이 막 연예인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연예인질. 윤밴을 근데 내가 한번 놀렸던 거 기억나 옛날에? 협찬 가지고 너 많이 형은 놀렸어. 그거 한 몇 년 놀렸어. 나 자본주의가 아닌 사람이었거든 이 형은. 되게 학교도 그런 거 공부하고 막 사회복지에 막 뭔가 저항하고. 근데 어디 가는데 협찬 상품을 너무 들고 너무 밝게 웃고 있는 거야. 형 이건 뭐냐, 이건 앞뒤가 다르다. 근데 뭐 협찬인데 사진 찍으려다 찍었는데 아니 뭐 그것도 다른 거니까. 아니 고맙잖아. 내가 심지어 좋아하는 어떤 물건인데 그걸 공짜로 준다 주고 그러면 찍어줘야지. 해야지. 대가를 내가 치러야지. 사진을 방긋 웃으면서 찍어야지. 너네 너무 해맑게 웃었어. 그래서 이상하다. 대기실에서 나랑 했던 얘기랑 다른데. 그것도 옛날이다. 그럼 형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한 거지? 2002년부터 7년간 바쁜 그게 활동. 24년 전이다. 그렇지. 24년. 어떡해. 나 2000년 데뷔거든. 그치. 너 그때쯤 데뷔했지. 내가 너 2시에 데이트 처음 봤으니까. 맞아. 야, 그때 너 정말, 야, 너 저렇게 건실한 외모에 어떻게 저렇게 부드러운 미소와 목소리와 약간 연예인 아닌 것 같은 일반인인데. 난 너무 좋았어 그게. 그래서 PD한테 간 다음에 아니 어디서 저런 애를 불러왔냐고, 너무 좋다고, 쟤 좀 자주 봤으면 좋겠다고 엄청 내가 얘기했어. 진짜로 다니는 데마다 성시경 아냐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난 그걸 완벽하게 기억한다니까. 신인 가수는 그걸 영원히 기억해요. 내가 지읒 밥일 때 나를 알아봐준 사람, 내가 된 다음부터 말고. 근데 나는 운이 좋았던 게 초반에 라디오 DJ 선배들이 다 엄정화 누나 할 때 형 뭐 나를 먼저 방송해서 요즘 얘 좋더라라고 얘기해주고 나중에 감사합니다 하고 그게 접니다 하고 나가게 되는.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 너가. 너의 외모부터 목소리, 그다음 그 순진해 보이는 모습, 이게 다
호감이 이렇게까지 얘기해주는 사람 별로 없는데 다 막 싸가지 없었다고 재수없었다고 그러고. 싸가지 없다 재수 없다는 그 이후에 나온 얘기 아니야? 아니야. 그때부터 이렇게 굽신되지 않았다고. 맞아. 그랬어 네가. 그리고 너랑 술자리 몇 번 해봤는데 즐겁게 술을 마시다가 무슨 어떤 주제가 나오면 집요하게 너가 그 대화를 파고들어서 온 주변을 불편하게 만들더라고. 사회학과 출신이야. 그냥 사회학과 게시판 안 들어가 봤죠. 대학 사회학과 게시판 나중에 들어가 봐요. 그래? 진짜 웃겨. 한 줄로 쓰면 될 걸 세 장으로 써. 너가 락을 맞아, 그런 얘기가 있어. 될 내가 정도였어. 더 힙합이고 락이고. 맞아. 되려 힙합이랑 락은 되게 순수하고 안 삐뚤어져 있고. 근데 진짜 통계적으로 메탈이나 락 하는 사람들이 생활이 되게 바르고 관리를 잘하고 그 술 담배 좀 멀리하고 건강에 되게 힘쓰고 진짜 많아 그런 사람들. 야, 근데 그건 한국 락 아니야? 아니 외국은 더해. 그래? 외국에서 내가 투어 돌다가 만난 밴드가 있는데 이미지가 너무 80년대 LA 메탈 하는 형님들이었거든. 근데 너무 거의 수도승의 삶을 사는 거야. 왜냐면 음악하기 위해서. 왜냐면 피지컬이 너무 이게 안 중요하니까. 되면 중요하니까 무대에 서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거야. 그치. 근데 그들은 또 투어를 엄청 도니까 또. 그치, 투어 체력적으로 노력고. 견디지 못하면은. 음악을 그냥 못하니까. 못해, 그냥. 그럴 수 있다. 근데 외국 락커는 우리가 보면 그냥 마약, 여자, 항상 취해 있고 그런 이미지인데 그런 사람도 있겠지 물론. 그리고 옛날 때는 그런 팝스타가 많았잖아요. 누가 봐도 완전 하이에 취해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게 없는 팝스타의 삶이 뭘까? 또 생각해. 내가 락커인데 플랭크하고 턱걸이 하면서 공연한 잘 모르겠어. 근데 잘 상상이 잘 안 가네. 근데 락이 태생 자체가 원래 블루스에서 락앤롤이라는 장르가 생기고 그 락앤롤이라는 거는 기성세대 또는 통념, 관념 이런 것들 좀 깨는 그러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락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행이 되고 밴드들이 많아지면서 장르가 많아졌어 락에서도.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다른 얘기지만 널바나가 나왔을 때 얼터너티브가 나왔을 때 80년대에 그 과장돼 있는 LA 메탈 씬에 거의 그냥 장난 아니었지. 폭탄을 떨어뜨리는 듯한 그런 음악을 들고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뭐 옷부터 정말 그런지 룩이라고 해가지고 찢어진 청바지에 다 해진 스니커즈에 이런 차림으로 무대에 올라가는 게 없던 일이었단 말이야. 맞아. 게다가 관객을 아예 또 신경을 안 써. 슈게이징이라고 해서 신발만 쳐다보고 이제 맞아. 하는 음악 장르가 이제 이게 시초가 돼서 슈게이징이라는 장르가 생겼는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파격이 돼버린 거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이제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구나. 락이라고 해서 가죽 잠바에 막 쇠붙이에 코드 단순하게 가면서 그 장르가 다양해진 거야. 하위 장르들이 막 생겼어. 널바나가 그렇게 큰 거구나. 널바나는 그렇지. 엄청 형의 마약은 뭐야 그러면? 우리도 마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마약을 하면 안 되니까 못하지만 나는 술을 먹고 음식을 좋아하고 그런 게 없어. 나 없는데 나는 진짜로 정말 나는 그냥 음악을 좋아해. 그런 것 같아. 네. 그냥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 만드는 걸 좋아하고 최근에도 계속 곡을 만들어서 누구 주기도 하고 투어를 내가 지금 30주년 투어를 5개월을 했거든. 근데 이 5개월 동안 한 10곡 만든 것 같아. 이 투어 도는 와중에 부지런하다. 평일날에. 그게 나는 내 마약이라면 마약이지. 그게. 곡을 형 뭘로 써? 형 악기도 이것저것 다 하잖아요. 일단 로직 프로그래밍도 하고. 로직으로 해서 쓰고 난 이제 러프하게 하고 이제 준이한테 허준한테 부탁해가지고 또 좀 정교하게 이제 좀 찍어달라고 하고 음악 노예들 이렇게 있는 것처럼 준이가 나한테 그런 역할이야. 그래? 재즈부터 다 할 수 있으니까. 다 할 수 있으니까 주문하는 대로 나오니까 재밌지. 준이는 죽으려고 그러겠지. 종신이 형이 노예를 많이 갖고 있지. 섞으면 맛있어 이렇게 약간. 섞어도 돼? 야 근데 이게 색깔도 이쁘지. 공복에 먹으니까 이거 올라오네. 그럼. 난 술도 또 잘 못 먹는 사람이니까. 맛있다. 근데 이거 앞으로 이거 먹어야겠다. 감사합니다. 고객이 하나 들었는데. 성시경 술. 아니 그래서 그나저나 더워. 씨. 벗어주세요. 갑자기 만날 텐데는 왜? 아니 앵콜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 앵콜 공연 홍보도 할 겸 그러니까 그 얘기를 빨리 해야지. 4월
18, 19 이틀 블루스퀘어. 근데 내가 이 공연을 좀 홍보를 좀 더 하고 싶은 이유가 이런 공연을 이제 한동안 안 할 것 같아. 이런 공연이라 하면? 이제 처음 얘기하는 얘기인데 기존의 YB가 걸어왔던 30년을 반영하는 공연이 돼야 되잖아. 공연이라는 게. 기존의 YB의 모습이 나오는 공연. 근데 머릿속으로 옛날부터 생각한 게 30년 기점으로 나는 변화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 대신 30주년을 모든 YB 팬들이 추억할 수 있는 공연을 만들고 그게 끝나면 뭔가, 달라진다. 뭔가 큰 변화를 내가 만들어야 될 거라는 이제 어떤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어. 그래서 이 앵콜 공연이 끝나면은 한동안 쉬면서 그 작업을 할 거야. 곡도 많이 써놨고. 곡도 많이 써놨고 곡도 들으면 아마 좀 되게 파격적인 곡들이 많을 거야. 그래서 사실 30주년 때 베스트 앨범을 내는 게 사실 원칙인데 나는 메탈 앨범 내겠다. 이게 어떤 신호탄 같은 거지. 그래서 이 메탈 앨범을 30주년에 발표를 한 거야. 그리고 이걸 가지고 대학 축제도 가고 뭐 투어에도 하면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하지. 미래지향적인 마음으로 우리는 음악을 하고 있고 그게 지금 우리 미래를 제시해주는 앨범을 30주년에 냈다. 이게 메탈이어서 대중적으로는 알려지기 힘든 앨범이겠지만 그래도 나는 의미가 엄청 크다. 이러면서 이제 냈고 그래서 이런 모습 보는 건 좀 당분간 없을 수 있는 그런 공연일 것 같아서. YB 음악을 되게 사랑했던 좋아하는 사람들은 놓치면 안 되는 찬스일 수 있는 거네. 그렇지. 기존에 우리 뭐 나는 나비, 사랑투 이런 이제 곡들로 꾸며진 공연은 당분간 없을 것 같아. 몇 년간. 근데 되게 과감한 도박이야 지금 사실. 되게 무서운 협박인데 이건 거의. 결의에 찼지 너무. 내가 가끔 무대에서 그런 얘기 해. 언제 볼 수 있을지 몰라요. 지금 보시는 게 좋으실 거야. 협박하긴 해. 그렇게.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난 이제 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약간 농담처럼 그 얘기도 좀 해줘요.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러면서. 목소리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야? 몸은? 난 괜찮아. 암은 뭐 건강검진을 하다가 발견이 됐고 건강검진 원래 서면으로 받았었거든. 서면이 안 와. 안 와서 왜 이렇게 안 보내지? 딴 때보다 늦네. 근데 결과 들으러 오셔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진짜 무섭다. 어떻게. 왜 가야 되는 거죠? 원래 서면으로 받기로 했는데 그랬더니 조금 안 좋은 그게 있어서 오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진짜 심장이 그냥 벅벅 뛰겠구나. 막 근데 각오도 막 하고 근데 진정이 안 돼. 그렇겠다. 너무 예상치 못하면서 갔는데 물어봤지 선생님한테 암이에요? 그랬어. 아무렇지도 않은 척. 네 그러는 거야. 그때부터 얼굴이 뻘개지고 내가 긴장하니까 선생님이 죽지 않으시니까 너무 그렇게 아이고. 괜찮아요. 이거 고칠 수 있어요.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위말트 림프종이란 암인데 혈액암의 일종인데 위에서만 발병이 되는 혈액암이야. 희한한. 그래서 희귀암이라고 불려. 그 희귀암이라니까 더 무섭잖아. 이상하게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냥 희귀한 암일 뿐인 거야. 뭐 이렇게 뭐 위독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하면 대부분 낫는다. 이 정도 암은. 당시에는 우리 가족들이 다 제주도에 있었어. 내가 혼자 여기 있었거든. 그래서 아는 형님 카페 거기 이제 자는 데가 있거든. 거기서 약물을 치료했어. 약이 좀 독하대. 그렇지.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칩거한 거지. 요양경. 그리고 이제 다 먹고 검사를 하러 갔는데 그대로 있는 거야. 안 없어지고. 안 없어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 하자. 나 수술이 있대. 방사선을 좀 하면 어떠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방사선은 이제 30일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서 방사선을 내가 쪼이는 거야. 그걸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했지. 근데 그거는 약보다 더 몸에 데미지가 있어. 헛구역질하고 난리나. 좀 음식도 잘 안 먹히고 말라. 그 방사선 치료하고 이제 6개월 후에 검사를 하고 그래서 없어졌으면 없어진 거고. 아니면은 또 다른 뭘 생각해야 돼요. 없어진 거야. 그래서 6개월 후에. 근데 너무 다행이다. 형 수고했다 진짜. 이렇게까지는 몰랐네. 나는 올해 초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건강검진했어요. 처음으로 이제? 이 나이인데 그냥 귀찮아서 안 갔거든. 또 뻘거벗고 막 이런 거 싫잖아요. 그러니까 수치스럽지. 괜찮겠지 하다가 아니야 이제 더 늦으면 안 되겠다 해서 올해 1월에 한 거예요. 여기 뇌 뭐 거기에
좀 이런 거 있잖아. 뭐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잡아서 담당 의사한테 진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무섭잖아요. 그 무슨 기분인지 알겠더라고. 그걸 신청해서 3주 한 달? 3주 있다가 거기 또 가서 기다려가지고 그 3주 동안 찝찝하게. 가는데 의사가 아이고 예. 아이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거 들으러 간 거야. 그러니까 병원까지. 그래도 그게 다행이지. 다행인데 그게 뭐라나 너무 힘든 이 시간과 비용과 근데 그렇지 사람 마음이 문제 없으면 다행이고 감사하고 그럼. 문제 없으면 다행이지. 그러니까 진짜 고생했다 형. 지금 건강하고 지금 이제 계속 그 추적 검사라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검사를 해야 돼. 그래서 가서 이제 검사 받고 하고 있어 지금. 아직은 괜찮아.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그런 말을 또 마지막으로 해. 아니 요새 입에 뱄어. 관객을 협박해요. 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형은 투어를 올해도 진짜 많이 했잖아? 많이 했지. 잘 돼, 공연은? 전국 투어? 전국 투어는 잘 됐어. 그럼 뭘 앵콜 걱정을 해? 너무 급하게 좀, 이게 이런 어떤 시장 조사나 수요 공급이나 이런 걸 좀 더 잘하고 잡았어야 되는데 좀 급하게 잡았어.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티켓이 그렇게 막 확 나가질 않아. 그래서 투어는 성공을 했고. 투어는 진짜 대성공이야. 사실 19개 도시 그 공연장 그렇게 채우는 게. 그럼. 그걸 다 누적 관객으로 하면 엄청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감사는 되게 큰데 이번에 앵콜 공연은 한 번만 좀 더 감사하게 해주셔라. 한 번만 좀 감사합시다, 우리 서로.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 지금 죽을 뻔다 살아 돌아왔는데. 게다가 이제 30년 지금 정리인데 이제 너무 협박인데. YB 공연 이제 아예 딴 데로 간대요. 아니야. 나는 나비 안 보는데 30년 동안. 아니야. 그건 아니고. 너무 웃겨. 너 저거 봐. 첫방 봤는데. 근데 MC 하기 잘했더라. 웃겨. 엄청 웃겼어. 감사합니다. 제일 웃긴다고 해줄 때가. 그지? 웃긴다는 얘기에 되게. 감동받지. 좋더라고. 잘생겼다 보다 그럼 웃긴다는 웃기기 제일 좋아. 웃기고 싶어. 근데 몰라 진짜로 김광진 형이 나오셔가지고 공연이 잘 된 거야. 왜냐면 부를 텐데가 잘 됐어. 그럼 내가 잘한 게 아니라 그냥 광진 형이 하도 아무것도 안 하다가 히트곡이 많은 뮤지션이 광진 형답게 했는데 그게 몇십만 봤니? 그러니까 65만 봤어. 티켓이 다 매진된 거야. 그러니까 선배들한테 이게 소문이 난 거야. 야, 성식이 형 거 나가면 티켓이 잘 팔려. 아니라니까. 그거는 광진 형이 그냥 한 거야. 그럼 나도 그때 누가 나오면 또 안 팔려? 또 안 봐. 그러니까 이게 아니니까 부를 텐데 얘기하는 거야. 부를 텐데. 그러면 나는 이렇게 나오는 분들한테 늘 얘기해. 이거는 채널 파워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채널을 빌려드리는 거지. 아니 부를 텐데는 진짜로. 근데 나는 그거 부를 텐데 하는 거 보면서 시경이가 생각을 많이 했구나 이거. 정말 기획을 너무 잘했다.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설적인 뮤지션들이 그만큼의 어떤 대우? 전설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실제 상황은 좀 마음 아픈 상황들도 있잖아. 한국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빠른 거, 새로운 거 좋아하는 어떤 국민성 자체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항상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너가 그거 하면서 선배님들도 좋은 에너지 받고 너도 되게 뭔가 마음이 되게 꽉 찰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잘했다 이게 진짜. 그러고 보니까 칭찬. 오늘은 윤도현을 생각을 왜 못했지? 막 이런 거 있잖아. 형도 나중에 하나 뭘 같이 할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 난 너무 좋지.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이제 이거 곡을 썼어. 내가 이제 곡을 주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 하도 많이 쓰니까. 나한테 맞는 곡이 있어? 맞을 것 같은? 발라드도 써놓은 게 있거든. 있는데 너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게 우린 같은 시대에 그래도 음악을 했잖아. 그런 거 생각을 못해 잘. 피처링이나 콜라보나 곡을 줄 때 우리 시대 사람들한테는 좀 괜히 오버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어. 좀 소심해 뭔가. 시경이가 에이 설마 내가 곡 준다고 그거 듣겠어? 이런 것도 있고. 듣지. 근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 무슨 소리야. 근데 그런 건 좀 있지. 예를 들어 별로인 음악은 없으니까. 근데 이게 좀 안 맞을 수 안 맞을 있거나 수 있지. 취향이 아니거나 했을 때 그걸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냐 아니냐는 있지. 종신이 형이랑 나랑은 그런 고객님을 대하듯이 하시기 때문에 종신이 형이
딴 거 알았어 약간 막 곡을 막 11개씩 보내 한 방에.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거의 프로 그냥 작곡가. 이렇게 쓰니까 그냥 곡을 그 형도 일기처럼 쓰니까. 거리에서가 정신이 형이 쓴 거지? 그렇지. 그것도 나한테 보낸 게 아니야. 내가 형네 집에 가서 고른 거지. 이걸로 할게 한 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했다. 야, 네가 아는구나. 이게 여러 명한테 까인 곡이에요. 목소리 똑같아. 여러 명한테 까였다니까. 근데 진짜 고객님 잘 생각하셨다고 그러면서. 도현이 형. 근데 너는 어떤 걸 해보고 싶어? 난 뭐든 해보고 싶어. 난 심지어 일본이 되게 좋은 게 코나요키 이런 것도 난 한국 있으면 부를 일이 없는데 일본 가면 그런 그룹 사운드의 음악도 지르는 것도 해볼 수 있고. 왜냐면 난 고정관념이 없으니까 거기는. 뭐 내가 뭐 그롤링을 하거나 막 샤우팅을 하진 않겠지만 내가 잘 안 하는 리듬의 곡이라던가 밴드 사운드라던가 이런 거를 해도 아무런 위화감이 없으니까 그게 되게 좋거든. 그리고 나는 밴드는 발라드 가수들도 밴드 사운드 음악을 한다? 변화하려고? 난 그건 가짜라고 생각해. 함춘호, 김석철이 쳐준 내가 쓴 밴드 사운드의 곡은 밴드 음악이 아니야. 그건 밴드 사운드의 음악이지. 내 밴드가 하는 게 내 밴드 음악이지. 야, 이건 밴드를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얘기고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얘기인데 너가 하니까 괜찮다.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 봤을 때 그게 밴드 하는 사람들에 대한 리스펙트라고 생각하고. 요번에 하려다 만곡 뭐지 그거? 천생연분 말고 뭐 하려고 그랬어? 너 노래 하려고 그랬었잖아. 너 댄스곡 있잖아. 미소천사? 아니 미소천사 말고. 내 댄스곡? 때는 어떤 나라. 그게 미소천사야. 그게 미소천사야? 미안해. 괜찮아. 난 지금 수분천사야. 왜? 에스네이처 화장품. 너 화장품 모델 했더라. 수분천재. 야 이쁘게 나왔던데 아주. 어제 나 그거 매장 가서 이렇게 인터뷰하고 사인하고. 어때? 화장품 모델. 올리브영을 처음 가봤어. 태어났어. 올리브영을 처음 가봤어? 내가 올리브영을 갈 일이 뭐가 있어요? 난 많이 가는데? 나 근데 성시경이 올리브영 간다는 게 그러니까. 웃기긴 하다 좀. 올리브유로 뭘 한 적은 있는데. 아니, 나도 새롭고 재밌어. 나한테 미소천사 뭐. 미소천사를 예전에 들었을 때 그렇게 좀 세련된 사운드 말고 시경이가 막 어느 날 되게 퇴폐미가 풀풀 넘치는 그런 룩으로 밴드들 막 나이도 드신 분들하고 같이 드럼앤베이스 위주의 사운드에다가 네가 막 그 소울 같은 걸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냥 내 머릿속의 생각이야 그냥 옛날에. 성시경은 뭘 해야 될까를 되게 오랜만에 얘기해 본 것 같아. 진짜로. 옛날에 현철이 형이랑 김현철 형이랑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너는 마이클 부블레 같은 거를 해야 된다. 제대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너가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나다. 현철이 형이. 그렇게 또 어필을. 근데 이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냥 계속 또 전주 나오고 막 발라드 이게. 너도 새로운 거에 대한 어떤 열망이 있어? 열망까지는 아니지만 항상 필요가 있고 느끼지. 근데 난 그것보다 좋은 가사와 멜로디에 대한 욕심이 더 커요. 음악적인 사운드적인 것보다. 그게 없진 않지만 내가 연기하고 싶은 대본이 궁금하지 어떤 연출 기법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좋은 음악이지. 그런 음악이. 가사하고 멜로디가 좋은 음악. 근데 나는 이제 밴드를 하다 보니까 항상 사운드 메이킹. 그렇지. 그 사운드 디자인에 대한 게 우선순위가 되어 있어, 항상. 곡을 쓸 때부터 이미 난 편곡을 어느 정도 하면서 쓰니까 그냥 곡을 먼저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좀 그게 약간 직업병처럼 밴드 하는 사람의. 내가 뭐 하나 들려줘야겠다. 재밌을 거야. 들어봐봐. 이런 거야. 일본의 그 퓨전 재즈 향기가 짙네, 되게. 이런 거 없잖아 요즘에. 너 너무 좋은데? 그지. 지금 한 70살쯤 되신 일본 작곡가 아저씨가 20-30년 전에 써놓은 곡인데 난 너무 하고 싶은데 이게 의견이 반반이라 어떤 사람들은 되게 심하게 말리고 어떤 사람은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러고. 형 의견이 궁금해서. 이런 노래가 올드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성시경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옷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좋다. 그 다음에 뮤직비디오 같은 거나 뭐 영상물도 여기에 나올 법한 그런 또 스토리나 그런 영상보다는 너무 또 다른 스타일로 뭐가 나왔으면 좋겠다. 산뜻한 퓨전의 느와르 장르의 어떤 영화 같은 그런 장면들이 여기 연출되면 그게 뭐 더 슬플 수도 있고 더 기쁠 수도 있고 막 난 그렇게 또 생각하는 지금 막 드는 생각이야 그냥. 항상 이런 거 들으면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 하는 거는 난 좋은 것 같아. 너 내 거 한번 들어볼래? 어저께 혼자 뚝딱대고 한 거거든.
좋은데? 괜찮아? 최근에 쓴 곡 중에 이게 가장 나는 난 타이틀 같아. 이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가 누군가가 요 곡으로 나온다고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 아, 근데 들으면서, 아, 도현이 형 곡은 안 들어봐도 되겠다, 나한테 주는 거는. 야, 내가 이런 걸 너한테 주겠냐, 설마. 시경아, 너 이제 변신해야 돼. 야, 이런 거 해야 돼. 막. 변신하려다가 변신된 일 있었어. 안 돼, 농담이고 난 그 생각도 했어. 와, 나도 이런 거 해보고 싶다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이런 음악은 이걸 본인이 쓰고 본인 밴드로 해서 불러야 의미가 있지. 이걸 받아서, 이거는 연기할 곡이 아니라 이건 자기 표현을 하는 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되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음악이 아닌 건 거야. 저거 형 솔로의 음밴이야? 이거 YB로 하려고. 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려면 너가 얘기한 대로 나는 이 음악에 맞는 옷을 또 입어야 돼서 지금 기존의 건강한 YB의 모습보다는 좀 다른 모습의 비주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서. 근데 이제 성형을 다 같이 하기로 한 거야? 그런 성형이 있으면 하겠다. 아이, 무슨 그것까지 바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 우리의 어떤 태도, 난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 애티튜드가 지금 음악하는 거랑 달라야 돼. 그러면은 옷을 막말로 그지같이 입어도 상관이 없어. 뭔지 근데 알겠다. 지금처럼 빡빡한 우리 꽉 짜여진 타이트한 음악을 하는 밴드의 모습으로 이건 할 수 없어. 그치. 그럼 이 DNA를 넣으려면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번 앵콜 공연이 협박하는 게 마지막 아니고 협박에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그냥 헐렁헐렁하게 풀어질 거니까. 뭔지 알겠다. 근데 이거 마치 내가 밴드 음악을 내가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야. 이런 음악을 하려면 이게 돼야지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것까지 맞추고 싶은 마음이라는 건 너무 이해가 되고 너무 기대되고 좋다, 형. 나도 힘이 나네. 난 이런 시간이 제일 재밌어. 뭔지 알 것 같아. 가끔 후배들 만나도 애들한테 조심스럽게 이제 살살살 해가지고 요새 뭐 듣는지. 근데 뭐 데모 없는지 남의 데모 듣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 그럼 애들 결국 다 들려준단 말이야. 그럼 그때 나도 있다. 그리고 나도 또 들려줘. 맞아. 그런 시간이 재밌더라고 나는. 그런데 형이랑 나랑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네. 없어 우리는. 좀 알 것 같다. 내가 휴가를 이제 받아가지고 지금 휴가 기간이야 지금. 나는 이제 내 아지트가 있거든. 무슨 군인이야 무슨 휴가를 받아? 가족에게? 혹은 가족에게, 밴드에게, 회사에게 어. 이제 휴가 첫날 후배들 2명이 놀러 온 거야. 늘 이제 혼자 있거나 아니면 나 자주 만나는 후배가 하나 있어. 자동차 고치는 친구. 둘이 있거나 하는데 처음으로 음악하는 후배 둘이 놀러 왔는데 와 너무 좋더라고. 근데 뭐 애들이 어려우니까 처음에 말 잘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얘기해서 듣는데 애들 가고 나서 너무 좋았다. 원래 일시적인 단톡방을 만들었었거든 그것 때문에. 아직도 거기서 나 혼자 떠들고 있어. 한번 놀러 가세요. 놀러와 진짜 나는 너처럼 요리 전문가는 아니지만 캠핑을 많이 해가지고 캠핑 요리는 자신 있어? 캠핑하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 그게 뭐야? 찌개? 뭐 고기나 뭐 찌개나 그러니까 간단 요리들인데 맛은 괜찮아 또. 맨발 한번 짜자. 좋지. 어떻게 먹으면 재밌는지를. 너무 좋지 나는. 난 너 보면 좋지. 좋아요. 바쁜 거 좀 끝내고 빨리 놀러 갈게. 그리고 일단 4월 18, 19 이제 앵콜 공연 잘 되면 놀러 가는 거 더하기 나도 올해 프로젝트 형이랑 뭘 해야겠구나. 난 너무 좋아 너랑 뭐 하는 거. 그러니까요. 술 먹는 것도 좋지만 난 같이 일하는 걸 더 좋아하는 타입이어서 그때 생기는 또 더 끈끈한 릴레이션십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해. 좋습니다. 오늘 고맙다. 맛있지? 아니 좀 더 먹자 이거 끝나고. 4월 18, 19요. 이것도 서둘러야 돼. 그래서 편집을. 편집 죄송해요. 다 밀려 있거든. 제가 낙하산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죄송합니다. 만날 텐데 형 진짜로 나도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 이런 막 음악 들으면서 또 형 거 듣고 막 얘기하고 뭐 내 거 진짜 막 악기가 있으면 또 막 뭐 해보고 막 그게 내가 요즘 그거 못한 지가 하도 오래됐는데 진짜 놀러 갈게. 거기 다 있어 악기도 있고 드럼까지 다 있으니까 뚱땅대도 난 필요 없고 드럼.